여러분 혹시 지금 베란다나 비닐하우스 한 구석에서 고추 모종이 밭에 나갈 날만 기다리며 하염없이 키만 훌쩍 크고 있지는 않나요? 날씨는 춥고 비는 오고 아직 땅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모종은 콩나물처럼 길쭉해져서 픽픽 쓰러지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짚어보고 밭에 심기 전 훌쩍 웃자라버린 고추 모종을 단 하루 만에 튼튼하게 되살려내는 아주 놀랍고도 확실한 긴급 영양 처방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밭에 심으셨다가는 바람 한 번에 모종이 다 꺾여버리는 참사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마법 같은 비법이 숨겨져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1년 고추 농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종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고추 모종을 키우거나 시장에서 사올 때는 아주 완벽한 상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갑자기 봄철 늦추위가 찾아오거나 주말 농장 가야 할 날에 폭우가 쏟아져서 정식, 즉 밭에 심는 시기를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넘게 미루게 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모종이 심겨 있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포트 안에서는 엄청난 생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즈나찰노 처음에 채워져 있던 상토의 영양분은 보통 30일 정도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밥은 다 떨어졌는데 식물은 계속 자라야 하니까 한정된 흙 속에서 뿌리는 자기들끼리 엉키며 숨이 막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게다가 실내나 하우스 안은 상대적으로 빛이 부족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식물은 본능적으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줄기만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웃자람 현상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한 문제, 바로 이 웃자람이라는 현상이 식물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초보 도시 농부님들이나 텃밭을 처음 가꾸시는 분들은 모종의 키가 쑥쑥 크는 것을 보고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시곤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겉보기에는 키가 커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뼈와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로 키만 훌쩍 커버린 허약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을 절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간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지고 줄기의 색깔이 진한 녹색이 아니라 연한 연두색을 띠면서 굵기가 이쑤시개처럼 얇아진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좁은 포트 안에서 영양분은 부족한데 빛을 찾으려고 억지로 몸을 늘린 결과물인 것이죠. 이런 모종을 그대로 거친 야생의 밭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봄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줄기가 툭 하고 부러지거나 흙 속에 있는 각종 병균의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어서 며칠 못 가 시들어 죽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위로 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식물이 에너지를 줄기의 굵기와 뿌리의 발달로 돌리도록 강제로 방향을 틀어주어야만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의 핵심이 바로 긴급 영양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물만 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밭에 심는 날짜가 미뤄졌을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겉흙이 마르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물만 흠뻑 주는 행동입니다. 모종이 시들해 보이니까 불쌍해서 물을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이미 상토 안에는 질소, 인산,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식물은 물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영양가 없는 맹물만 계속 공급되면 식물의 세포는 마치 물풍선처럼 팽창하기만 합니다. 세포벽이 단단해질 재료가 없으니 식물 조직은 점점 더 물러지고 연약해집니다. 게다가 수분이 충분히 들어오고 온도까지 따뜻하면 식물은 지금 쑥쑥 자라도 되는 좋은 환경이구나 하고 착각을 해서 위로 더 길게 자라버립니다. 웃자람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물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텅 빈 흙을 보충해줄 든든한 밥을 함께 타서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시원한 생수만 백날 준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장 고추 모종의 뿌리는 아주 절박하게 진짜 영양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질소입니다. 비료에 대해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질소는 잎을 푸르게 만들고 식물의 덩치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웃자라서 키가 멀대처럼 커버린 고추 모종에게 질소 위주의 비료를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집에 남는 비료가 있다고 해서 성분도 확인하지 않고 질소 함량이 높은 요소 비료 같은 것을 물에 타서 주신다면 다음날 아침 모종이 2배로 더 길쭉해져서 쓰러져 있는 끔찍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질소는 식물에게 직진 신호를 보내는 성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인데 거기에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비료를 고르실 때는 포장지 뒷면을 잘 보시고 질소 성분이 아예 없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할 영양소는 질소가 아니라 식물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다른 친구들입니다. 질소는 잠시 서랍 속에 깊숙이 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소 대신 우리가 구세주로 모셔야 할 첫 번째 영양소는 바로 인산입니다. 인산은 한마디로 뿌리 발달의 마술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추 모종이 밭에 심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새로운 흙에 적응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느냐입니다. 이것을 농사용어로 활착이라고 하죠. 포트 안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면서 늙어버린 뿌리는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인산 성분이 풍부한 비료를 공급해주면 식물은 위로 자라던 에너지를 멈추고 흙 속으로 잔뿌리를 폭발적으로 뻗어내는 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튼튼한 건물의 기초공사를 다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산이 충분히 공급된 모종은 나중에 밭에 정식했을 때 낯선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며칠 만에 흙을 꽉 움켜쥐고 새잎을 뿜어냅니다. 반대로 인산이 부족한 상태로 밭에 나가면 뿌리가 뻗지 못해 바람에 흔들리고 가뭄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중에 파는 뿌리 밝은제라는 것들의 주성분이 바로 이 인산입니다. 웃자람을 멈추고 뿌리의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산을 첫 번째 긴급 처방전으로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인산과 더불어 반드시 짝꿍으로 들어가야 할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칼륨, 흔히 가리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인산이 뿌리를 튼튼하게 기초공사하는 역할을 한다면 칼륨은 지상에 있는 식물의 줄기와 잎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식물체 내에서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세포벽을 두껍게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가늘고 연약해서 픽 쓰러지던 모종에게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륨을 충분히 흡수한 고추 모종은 줄기를 만져봤을 때 흐물흐물하지 않고 빳빳하고 질긴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칼륨으로 무장된 모종은 밭에 심어졌을 때 뜨거운 한낮의 태양빛을 견딜 수 있고 밤낮의 극심한 온도 차이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심지어 진딧물 같은 해충이 즙을 빨아먹으려 할 때도 표피가 단단해서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웃자란 식물은 체내에 수분만 가득하고 조직이 엉성한데 칼륨이 들어가면서 이 엉성한 조직들을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것입니다. 인산으로 뿌리를 깨우고 칼륨으로 줄기를 굳건하게 만드는 이 조합이야말로 웃자란 모종을 살리는 완벽한 콤비 플레이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 병기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칼슘입니다. 사람도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강력한 시멘트처럼 결합해주는 아주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의 새순이 타들어가거나 잎이 기형으로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작은 포트 안에서 오랫동안 물을 불규칙하게 먹으면서 자란 모종들은 칼슘 결핍이 오기 아주 쉽습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매우 느린 성분이라서 뿌리에서 흡수해도 꼭대기 새잎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밭에 심고 나서 고추에 배꼽 썩은 병이 생기기 전에 어릴 때부터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산과 칼륨이 뼈대를 세우고 근육을 키워준다면 칼슘은 그 뼈대의 밀도를 극대화해서 어떤 외부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게 완성해주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웃자란 모종의 연약한 줄기 조직에 칼슘이 침투하면 며칠 만에 식물이 눈에 띄게 짱짱해지는 것을 직접 손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고체 형태의 알갱이 비료를 포트 흙 위에 올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 상황이 아주 다급한 긴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갱이 비료는 흙에 녹아서 뿌리까지 내려가는데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모종에게는 너무 느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에 완전히 녹아있는 액체 형태의 비료, 즉 관주용 비료나 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액비는 뿌리에 닿자마자 링거액처럼 즉각적으로 식물의 혈관을 타고 흡수됩니다. 시중 농약사나 원예상에 가시면 물에 타서 쓰는 수용성 복합 비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에게 꼭 웃자란 모종에 줄 것이니 질소는 없고 인산과 칼륨, 칼슘 위주로 된 제품을 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에 이미 꽃피는 식물용으로 사둔 액비가 있다면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개화용 액비에는 인산과 칼륨 비율이 높으므로 긴급 대용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를 통해 즉각적인 영양 수액을 꽂아주는 것.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속도의 핵심입니다. 액비를 주실 때 여러분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무서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도 조절 실패입니다. 모종이 약해 보이니까 빨리 건강해지라는 마음에 비료를 정해진 양보다 훨씬 진하게 타서 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린 모종의 좁은 포트 안에 진한 비료물이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모종 뿌리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루 만에 모종이 새카맣게 타 죽는 비료장에 농사용어로 비오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갑자기 진수성찬을 먹이면 배탈이 납니다. 모종에게 줄 비료물은 아주 연하게, 보리차 색깔보다도 더 연하게 타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500배 희석하라고 적혀 있다면 어린 모종에게는 안전하게 1000배나 2000배로 훨씬 묽게 희석해서 주는 것이 철칙입니다. 비료를 진하게 한 번 주는 것보다 아주 연하게 타서 3, 4일 간격으로 두세 번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이 식물이 체하지 않고 영양분을 오롯이 흡수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만약 포트의 흙에 너무 축축해서 물을 더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마법 같은 방법이 바로 옆면시비입니다. 옆면시비란 연하게 탄 영양액을 분무기에 넣고 잎사귀 앞뒷면에 직접 안개처럼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아주 미세한 숨구멍들이 무수히 뚫려 있습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영양분이 흙을 거치지 않고 식물 체내로 다이렉트로 흡수되는 것이죠. 흡수 속도로만 따지면 뿌리로 먹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단, 옆면 시비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잎에 영양제를 뿌리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렌즈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공은 주로 해가 뜨기 직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늦은 오후에 활짝 열립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선선할 때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기공이 훨씬 많은 잎의 뒷면까지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옆면 시비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진짜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료를 사러 갈 시간이 없거나 화학 비료 대신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당장 만들 수 있는 천연 긴급 영양제 레시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 껍데기를 활용한 난각칼슘입니다. 많은 분이 계란 껍데기를 그냥 부숴서 화분에 올려두시는데 그렇게 하면 식물이 칼슘을 흡수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계란 껍데기 안쪽에 하얀 막을 제거하고 바싹 말린 뒤 잘게 부수어줍니다. 그리고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에 껍데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보글보글 기포가 나면서 껍데기의 칼슘이 식초에 녹아 나옵니다. 일주일 정도 서늘한 곳에 숙성시킨 후 이 맑은 민물만 걸러내어 물에 500배 이상 연하게 희석해서 잎에 뿌려주거나 흙에 물주기 할 때 섞어주세요.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식물의 대사를 돕고
녹아든 천연 칼슘이 모종의 줄기를 며칠 만에 빳빳하고 강직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훌륭한 명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 처방전은 바로 바나나 껍질 액비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우리가 앞서 그렇게 애타게 찾던 칼륨 성분의 훌륭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바나나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서 큰 페트병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여기에 설탕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미생물이 발효를 더 잘 일으킵니다. 뚜껑을 닫고 일주일 정도 베란다 구석에서 숙성시키는데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차서 페트병이 터질 수 있으니 이틀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바나나 껍질 우린물은 냄새는 조금 쿰쿰할 수 있지만 훌쩍 자라 연약해진 고추 모종에게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 물을 버릴 때 쓰는 천 조각이나 거름망으로 찌꺼기를 깨끗하게 걸러낸 뒤 맑은 액체만 물의 10배 정도 희석해서 모종 포트에 듬뿍 부어주세요. 천연 칼륨이 식물 세포벽을 단단하게 조여주어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철 모종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어도 모종이 자라는 환경이 계속 온실 속의 화초 같다면 식물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이를 농사용어로 경화 작업, 쉽게 말해 모종 붙이기라고 합니다. 온실이나 베란다는 야외보다 훨씬 따뜻하고 바람도 없습니다. 이 평온한 환경에 익숙해진 모종을 갑자기 찬바람이 부는 밭에 심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정식 날짜가 미뤄졌다면 오히려 이 시간을 경화 작업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낮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직사광선을 직접 맞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실내로 들이지 마시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선선한 온도, 대략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에 노출해 보세요. 밤 온도가 서늘해지면 식물은 생명의 위협을 살짝 느끼고 위로 크는 것을 멈춘 채 에너지를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데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 충격요법입니다. 온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모종이 웃자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람의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줄기 내부에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되면서 더 굵어지는 것처럼 식물도 바람에 의한 미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리그닌이라는 성분을 뿜어내어 줄기를 더 두껍고 목질화되도록 만듭니다. 자연의 바람을 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창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라면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기발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선풍기 바람을 가장 약하게 틀어서 모종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줄기가 힘없이 꺾일 듯이 흔들리겠지만 일주일만 이 바람 훈련을 거치면 신기하게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양분 공급과 함께 이러한 바람 훈련이 병행되어야 완벽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햇빛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웃자람의 근본 원인이 빛 부족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잎사귀 하나하나에 빛이 골고루 닿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종판에 모종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서로 빛을 가리기 때문에 빛을 차지하려고 경쟁적으로 위로만 솟구치게 됩니다. 만약 모종 트레이가 개별 포트로 분리되는 형태라면 포트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넓혀서 식물들끼리 잎이 서로 닿지 않게 공간을 띄워주세요. 이것을 자리 넓히기라고 합니다. 공간만 조금 넓혀주어 통풍이 잘 되고 아랫잎까지 햇빛이 닿게 해주어도 웃자람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란다에 햇빛 들어오는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지며 자라지 않도록 이틀에 한 번씩 포트의 방향을 180도 돌려주어 균형 있게 빛을 받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빛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날씨가 너무 나빠서 밭에 심는 날짜가 2주, 3주 넘게 한없이 미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제도 주고 바람도 쐬어주었지만 작은 포트 안에서 뿌리가 더 이상 뻗을 공간 자체가 꽉 막혀버렸다면 이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가식, 즉 임시로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아주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귀한 모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기존의 작은 포트보다 2배 정도 큰 종이컵이나 여유 포트를 준비하고 새로운 상토를 채워 넣어줍니다. 이때 모종을 뽑을 때는 줄기를 잡고 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연약한 줄기가 끊어질 수 있으니 포트 아래쪽을 꾹 눌러서 흙과 뿌리가 한 덩어리로 통째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엉켜있는 잔뿌리를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새 화분에 넣고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사시켜주면 식물은 새로운 흙 속의 영양분과 넓은 공간을 만나 다시 뿌리를 뻗으며 밭에 나갈 날까지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식날, 즉 밭에 모종을 심는 날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 처방으로 모종을 잘 살려놓았더라도 밭에 심는 순간에 충격을 줄여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종을 밭에 심기 바로 직전 아주 훌륭한 예방주사를 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물을 담고 앞서 말씀드린 뿌리 활착에 좋은 인산이나 해조 추출물 같은 영양제를 아주 연하게 타놓습니다. 그리고 모종 트레이 전체를 그 물에 통째로 푹 담가서 상토가 물을 흠뻑 빨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침지처리라고 부릅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면 포트 안의 흙이 영양액으로 촉촉하게 젖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과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상태로 밭에 심어지면 건조한 밭흙에 들어가서도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새뿌리를 흙 속으로 빠르게 내밀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정식날 이 작은 과정 하나가 초기 활착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밭에 심고 나서도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였어도 베란다에 있던 식물이 야생의 밭으로 나갔으니 일종의 환경 변화로 인한 몸살, 즉 정식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심고 나서 2, 3일 정도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잎이 축 처지고 시들시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때 깜짝 놀라서 또다시 비료를 주거나 매일 물을 퍼다 나르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식물은 지금 지상부의 잎을 유지할 에너지를 줄이고 지하에서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흙이 말랐을 때만 맹물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갔을 때 축 처졌던 잎이 빳빳하게 서 있고 고추 모종의 꼭대기에서 아주 진하고 윤기 나는 앙증맞은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모종이 새로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건강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승리의 신호입니다. 사실 농사라는 것은 날씨와의 싸움이고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모종이 웃자란다고 해서 내 탓이라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다 망했다고 모종을 뽑아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끈질기고 위대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우리가 제때 알아차리고 맹물 대신 인산과 칼륨, 칼슘이 섞인 적절한 영양액을 공급해주며 시원한 바람과 온도로 단련시켜주기만 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만 자라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은 모종보다 한 번의 결핍을 겪고 우리의 처방전과 바람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줄기를 두껍게 만든 모종이 나중에 여름철 끔찍한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남고 수많은 고추를 주렁주렁 매달아 줄 것입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시의적절한 조치가 1년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고추 모종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잎의 색깔이 연하고 줄기가 길쭉하다면 첫 번째, 절대 맹물만 주지 마시고 물을 아끼세요. 두 번째, 농약사로 달려가거나 집에서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질소 성분이 빠진 인산과 칼륨 위주의 영양액을 만드세요. 세 번째, 이 영양액을 아주 연하게
보리차처럼 1000배 이상 희석해서 뿌리 쪽에 조심스럽게 관주하거나 잎의 뒷면에 옆면 시비를 해줍니다. 네 번째, 밤에는 서늘하게 온도를 낮추고 낮에는 선풍기 바람을 틀어 모종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밭에 심기 직전에는 찰랑거리는 영양액물에 모종을 통째로 담가 수분을 충분히 먹인 뒤에 심어줍니다. 이 5가지 단계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초보 딱지를 떼고 고추 농사의 고수반열에 오르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수확할 때 2배, 3배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단지 열매를 얻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연약한 모종이 우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비바람을 견디고 튼튼하게 자라나 결국 풍성한 결실을 내어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힐링을 얻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이 기술은 비단 고추 모종뿐만 아니라 가지, 토마토, 오이 등 밭에 나갈 준비를 하는 다른 모든 과채류 모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마법의 만능 키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모종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식물은 주인의 정성에 반드시 눈부신 성장과 엄청난 수확량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붉고 탐스럽게 열린 고추를 수확하며 한바구음을 지으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텃밭 농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웃자란 고추 모종은 단순히 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강인한 슈퍼 모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엄청난 반전의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만 주면 오히려 독이 되고 질소를 끊고 인산과 칼륨으로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긴급 영양 처방과 바람 훈련법을 당장 실천해 보시고 모종이 어떻게 빳빳하게 살아나는지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추 모종은 지금 무사히 밭에 심어졌는지 아니면 아직 베란다에서 대기 중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텃밭 상황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풍성한 농사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농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